1960년대부터 1970년대 우리나라는 해외 부품을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주영 창업주는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시간은 현장에서 시작해 품질로 완성됩니다. 해외 공장 확대와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현대차그룹은 생산 기준 글로벌 3위권에 안착합니다. 정의선 회장 시기에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좋은 차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자동차의 정체성이 바뀌는 시대에 기업의 중심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죠? 여러분, 미드 프렌즈 아시죠? 전설의 시트콤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프렌즈에서 통하는 농담은 글로벌 유머였겠죠. 2002년 프렌즈에는 이런 농담이 나옵니다. You know, we're gonna be all like, oh, everybody, let's take our helicopters up to the Cape, and you're gonna be all like, oh, I can't, guys, I'll have to meet you up there. I gotta gas up the Hyundai. 다들 로또 당첨돼서 헬기 타고 다닐 건데 너 혼자 현대차나 타고 다닐 거냐? 정확하게는 슈퍼볼 당첨의 회의적인 로스에게 레이첼이 건네는 핀잔인데요. 친구들이 헬리콥터 타고 놀러 다닐 때 난 안 되고 거기서 만나야겠다. 난 내 현대차에 연료 좀 넣고 갈게. 라고 할 거야? 였죠. 우리 기업을 소재로 한 농담인데 당시 이 장면을 본 한국 사람들은 좀 분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시절 해외에서 현대차는 저렴한 맛에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현대차는 어떤가요? 판매량은 이미 글로벌 톱티어로 올라섰고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자와 연결된 최첨단 모빌리티를 내세웁니다.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도 당당히 자리를 잡았죠. 변화가 갑작스럽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네시스 이전에 에쿠스와 그랜저의 계단을 밟아온 것처럼 정비소에서 시작해 국산차의 기틀을 닦고 품질에 목숨을 걸었던 시간을 지나서 지금의 대전환까지 오늘은 현대차그룹 3대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뜨거웠던 시간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SR본부 허인혜입니다. 정주영 창업주는 1915년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자랍니다. 가난이 싫어서 4번이나 서울로 가출을 감행했는데요. 인력거꾼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20살 무렵에는 서울의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돈의 흐름과 사업의 기본인 신용을 배웁니다. 쌀가게 볶흥상해의 주인은 동네 배달왕이 된 정주영 창업주에게 신뢰를 쌓았으니 가게를 물려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쌀 배급제에 따라서 쌀가게는 문을 닫게 되는데요. 단골 손님에게 자동차 수리 공장인 아도 서비스를 인수해보라는 권유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공장에 불이 나는데요. 수리 중이던 트럭과 승용차까지 몽땅 타버린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정주영 창업주가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그의 대범한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는 철거비를 아꼈다며 털어버렸죠. 망연자실 대신에 다음 단계를 계산했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벌 수 있는 미천을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신용도 배짱도 두둑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았을 텐데 그는 달랐습니다. 다시 공장을 연 그는 고치는 속도와 정확도가 곧 매출이라는 걸 간파하고 공정을 표준화합니다.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사업가였던 셈입니다. 이 과정은 자동차를 속속들이 익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업 정리령으로 공장이 합병되는 굴곡도 겪지만 그 시기를 거치면서 자동차의 기능을 완전히 체득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속도가 더 붙는데요.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 1947년엔 현대토건사, 그리고 1950년 두 회사를 합쳐서 현대건설로 키웁니다. 자동차와 건설이 함께 달리기 시작한 이른바 현대왕국의 서막이었습니다. 2023년 현대차가 개최한 포니와 함께한 시간이라는 사진전은 불공정하다는 논란으로 꽤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상 수상자의 사연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나온 우스갯소리인데요. 포니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지어둔 이름으로 살아온 심포니 씨가 포니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포니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한 차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우리나라는 해외 부품을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주영 창업주는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국내에 진출한 해외 완성차 기업의 대표는 포니가 완성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모해 보였다는 뜻인데요. 정주영 창업주는 미쓰비시에서 엔진과 기술을 들여오고요. 차체 디자인은 전설의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맡깁니다.
국산차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기술과 감각을 세계에서 끌어온 거죠.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 포니가 등장을 하고요. 1975년 울산에 완성차 공장이 완공됩니다. 포니는 첫 해 1만 대 이상 팔리면서 국내 승용차 시장의 40% 안팎을 차지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울산 공장은 수출 전용 부두까지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단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주영 창업주는 차가 달릴 길까지 내다봤는데요. 1968년 착공해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길입니다. 당시로서는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 공사로 불렸고요. 중장비만 800만 달러어치를 들여옵니다. 공사 현장에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총 중장비보다도 많은 물량이 투입됐다고 전해집니다. 정주영 창업주를 설명하는 전원도 눈에 띄는데요. 새벽 5시에 현장에 가니 이미 정주영 창업주의 차가 와 있었고 운전기사에게 물었더니 정비공장에 가서 장비를 둘러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죽 한 그릇을 먹은 뒤에 다시 현장에 가기를 반복한 거죠. 심지어 대통령과의 대담 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오히려 수고한다, 또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길은 국경 밖으로도 이어집니다. 1976년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 9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고요. 그의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할 만한 외화를 벌었습니다. 현대는 바다 위 구조물을 세운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만들고 바지선에 실어 끌고 가 지정 위치에 내려놓는 방식, 이른바 뗏목 작전을 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사를 성공시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시간은 현장에서 시작해 품질로 완성됩니다. 1970년 현대자동차의 과장으로 입사했고 1977년 고려 전공, 지금의 현대모비스의 전신을 맡아서 컨테이너 사업을 4년 만에 세계 1위로 키웁니다. 품질과 관련한 명언도 많았는데요. 자동차는 곧 품질이다. 또 품질은 책상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다. 생산과 품질 향상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등입니다. 명언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죠. 그의 집념을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라인 스톱제입니다. 불량이 발견되면 작업자가 직접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게 했는데요. 불량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멈추고 또 고치는 문화를 만든 겁니다. 외환위기라는 파도도 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기아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인수 후보로 외국 회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는데요. 결국 기아를 품은 건 현대였습니다. 부도위기에 기아차를 인수한 것도 엄청난 승부수였는데요. 완성차 기업을 하나 더 품는다는 건 공장과 부품사, 또 노조와 딜러만까지 중복과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죠. 해외에서도 이미지와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맨은 현대차를 두고 우주선의 계기판에 현대차 로고를 붙이면 조종사가 놀라서 귀환을 포기할 것이라고 조롱을 했는데요. 정몽구 명예회장은 그 조롱을 보증서로 뒤집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10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밉니다. 경쟁사들이 2년과 3년 보증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차를 믿는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그는 본사에 24시간 품질 상황실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결함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임원들을 호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시기 현대차 그룹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쇳물에서 자동차까지입니다. 현대제철이 자동차용 고급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대모비스가 모듈화로 부품과 조립 구조를 재편하면서 품질과 생산 속도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해외 공장 확대와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현대차 그룹은 생산 기준 글로벌 3위권에 안착합니다. 정의선 회장 시기에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좋은 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자동차의 정체성이 바뀌는 시대에 기업의 중심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정의선 회장은 기아에서 먼저 실험에 나섭니다. 2006년 유럽의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는데요. 기아의 패밀리룩이 만들어지고 타이거 노즈 그릴이라는 상징도 갖게 됩니다. 기아는 가성비가 아니라 갖고 싶은 차가 됐죠. 2020년 10월 정의선 회장이 회장에 취임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방향은 제조에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확장됩니다. 전용 EV 플랫폼인 eGMP가 등장하고 아이오닉 5가 시장에 눈을 키웠죠. 2022년 월드카 어워즈 3관왕, 제네시스도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본격화합니다. 전동화처럼 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때에는 직진만 있지는 않겠죠. 외풍도 또 고객길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의 비중을 늘리면서 속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방향은 유지하되 믹스는 조절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했죠. 현대차 그룹은 2022년 소프트웨어로 모빌리티 미래를 열다 행사를 열고요. 2025년까지 전 세계 판매 차량을 STV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 24조 원 투자, 연 364만 대의 EV 생산 능력, 또 글로벌 EV 톱3 목표도 제시합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모터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건설을 공식 발표합니다. 같은 해 10월 기공식에는 정의선 회장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와 함께 참석했고 연 30만 대 이상 EV 생산, 또 수천 명 단위의 직접 고용 창출 계획도 공개합니다. 또 2022년에는 미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로보틱스, UAM 분야에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요. 정의선 회장은 미국 대통령과 면담에서 북미의 생산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전동화와 함께 확장 분야도 구체화됩니다. 수소로도 손을 뻗는데요. 2017년 수소위원회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한 후에 2019년 정의선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됩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2020년 12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 계약을 발표하고 2021년 6월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정의선 회장도 20%의 지분을 확보했죠. UAM은 1919년 말 전담 조직 신설 이후에 2020년 CES에서 우버와 함께 전기 수직 이착륙 콘셉트 기체를 공개했고요. 미국 워싱턴 DC에 슈퍼너를 설립해 기체 개발과 인증을 추진해 왔습니다. SDV 계획과 EV 목표를 제시한 뒤 생산 거점 투자와 확장 분야 계획이 이어집니다. 프렌즈 속의 농담이 통하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그 농담을 웃어넘기는 대신에 성실한 땀방울과 신뢰로 답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시동을 걸고 울산에 공장을 세우고 10년 보증으로 이름값을 높이고 이제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로 길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늘 보여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먼저 길을 내면 결국 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도요. 이제 다음 질문은 업데이트되는 차의 시대에 현대차는 어떤 기준으로 다음 10년을 정의할 것인가겠죠. 여러분에게 현대차의 전환점은 어떤 장면으로 남아있나요? 폰이었나요? 아니면 10년 보증도 있었죠. 아이오닉 5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은 현대차의 명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업의 뜨거운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